안녕하세요. 토토유레카 토레카입니다. 12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2019년 최고의 축구선수임을 증명하는 발롱도르 시상식이 열립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발롱도르 최종 30인 후보에 우리나라의 캡틴은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설기현과 박지성이 후보 50인을 선정하던 시절에는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후보 선정이 개정된 후 파이널 30인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대단한 업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롱도르상을 수상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중 최종 30인으로 뽑힌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막내형 이강인 선수 또한 U21 발롱도르격으로 불리는 코파 트로피 최종 10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또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1세 이하의 세계적인 유망주들 중 선정되는 리스트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노미네이트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올해 6월에 있었던 피파 주간 U20세 월드컵에서 놀라운 활약으로 세계에 자신을 알리기도 했죠. 이 대회에서도 최고의 플레이어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한 이력까지 본다면 이강인이 코파 트로피 최종 후보에 오른 이는 합당한 대우라고 생각됩니다. 왜 선수들도 팬들도 발롱도르에 열광하고 관심을 가질까요? 발롱도르는 축구선수 개인이 수상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요.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 그대로 이 상은 프랑스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1959년부터 시작된 발롱도르는 프랑스 일간지 프랑스 풋볼에서 수여하던 그의 최고의 축구선수 상이었습니다. 선정 방식은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96개국 한 명의 기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최고의 선수를 선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선수의 성과 외에 친목질이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되는 일이 적었죠. 그만큼 권위와 객관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부터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이 상에 껴들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기존의 피파 올해의 선수상은 전세계 대표팀 주장과 감독이 각자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차용하였는데요. 두 개의 상이 피파 발롱도르라는 상으로 통합되면서 투표 방식 또한 합쳐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자단, 감독, 대표팀 주장들이 한 번에 올해의 선수를 뽑는 투표가 되고 말죠. 자연스레 피파 발롱도르는 친목을 기반으로 한 인기 투표로 전락하게 되며 이전의 공신력을 잃게 되면서 수많은 선정 논란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있었던 논란들을 살펴볼까요? 2010년에 있었던 피파 발롱도르는 결국 메시가 수상하였는데 당시 기록으로는 베슬리 스네이더가 유력한 수상 후보였습니다. 당시 인텔을 트래블을 이끌었으며 같은 해 열렸던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조국인 네덜란드를 이끌고 준우승까지 차지하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메시는 당시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며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긴 하였으나 피파 주간 월드컵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8강에서 탈락하고 마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팀 퍼포먼스에는 아쉬움을 남겼었죠. 스네이더는 결국 사비, 이니에스타, 메시라는 바르샤 3인방에 밀려 최종 3인 후보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팬들 사이에는 발롱도르가 인기 투표냐 라는 불신의 소리가 높아져 가게 되죠. 2013년 또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력한 후보자는 프랑크 리베리였습니다. 미넨에서 트래블을 이끌며 압도적인 개인 커리어를 완성한 완벽한 한 해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날강두의 발롱도르 수상에 실패한 리베리는 언론에 볼멘 소리를 쏟아내면서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논란들 속에 최근에는 다시 발롱도르가 피파 올해의 선수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 있습니다. 피파와의 파트너십이 종료된 발롱도르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프랑스 풋볼에서 단독 주관하고 있죠. 추가로 이강인 선수가 노미네이트된 꼬꼬마들의 발롱도르 코파 트로피는 작년부터 수상을 시작한 새로운 분야의 상으로 초대 수상자는 모두가 잘 아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손흥민이 포함된 발롱도르 최종 30인 후보를 보면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이름을 함께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르샤의 메시, 유벤의 날강두, 리버풀의 반다이크, 맨시티의 아구에로 등 이름만 들어도 막강한 경쟁자들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발롱도르 수상자로 반다이크와 메시를 가장 유력한 수상자로 꼽고 있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2019 피파 풋볼 어워즈에서 메시는 최고의 선수상을, 반다이크는 최고의 수비상을 나란히 수상하기도 하였죠. 이 당시 호날두는 자기 상 못 받는다고 시상식에 안 나오는 삐돌이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발롱도르에서도 날강두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소속팀인 유벤투스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종 수상자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팀 동료인 카시하스까지 나서며 직접적으로 호날두가 발롱도르 받는 게 말이 됨? 이라며 호날두 수상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호날두 당신의 인덕은 구독책. 만약 손흥민 선수가 챔스 파이널에서 리버풀을 꺾는 1등 공신이 되었더라면 최종 3인까지 넘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30인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선수가 경합하고 있는 코파 트로피입니다. 발롱도르보다 적은 후보와 경합한다고 절대 쉬운 상이 아닙니다.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더더욱 그 벽이 높아만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유벤투스의 데리으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 등 몇몇 선수는 최종 발롱도르 후보에 올라 있어도 그리 어색하지 않을 만한 업적을 쌓은 선수들입니다. 또 소속팀에서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이름값을 올리는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네요. 이강인 선수는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하는 기록을 갖추고 있지만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천재 축구 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로 당당하게 최종 10인의 이름을 올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9년 발롱도르는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진짜 날강도가 되면 이 영상에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